335페이지 피시고 일단 저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변경이 있었죠. 아, 여기 안 켜졌구나. 우리 외운 것 중에 변경이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있었죠. 정책하고 뭐요? 추정. 넣어라. 그래서 정책의 변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떤 법을 바꾸는 거라 그랬고 감가상각은 제외. 그다음에 무슨 법이요?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대손이나 감가. 그 다음에 무슨 법이요? 전진법. 다음에 우리 그 뭐냐 그 다음 게 저거였죠.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거 됐고.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이 있었죠. 그래서 의제매입세액은 살 때는 면세의 원재료, 만들어서 팔 때는 과세. 그 다음에 102분의 2 있었고 중소제조기업하고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 중에서 개인이 아니고 법인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개인 중에서 2억 원이 안 되시면 109분의 9. 그 다음에 농어민은 누구만 가능해요? 제조업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하고 거래할 때는 계산서나 뭐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포함이에요. 신용카드는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고 또 튕기네. 잠시만요. 오늘도 연결이 오락가락 하나 보구나. 죄송합니다. 연결이 또 왔다 갔다 하나 보네요.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다음에 보실 게 저거죠. 소득세. 우리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는 꼭 순서대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래서 무슨 과세요? 종합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라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뭐 되는 거야? 종결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는 일용직하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제 시험은 일용직하고 이제 복권당첨금, 이런 것들이 주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었죠.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그래서 거주자는 뭐였었죠?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그 다음에 잠시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음소거를 해놨었네요. 그 다음에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고 해서 국내하고 뭐야? 국외. 그래서 다 내는 거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제한납세 의무자. 어디만이요? 국내 소득만. 여기까지였나요? 하나 더 있었나요? 하나 더 있었나요? 아니었죠? 여기까지였죠? 제 기억도 그런데 지금 오후반하고 헷갈려서.
그다음에 335페이지 거기에서 원래 거기 가운데 보시면 박스 있으시죠. 원래는 이걸 외워야 되는데 저희 시험에서는 다행히도 이걸 안 내요. 그래서 뭐만 알고 계시냐면 거기 보시면 500만원 이하라고 있어요. 얼마 이하요? 5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는 몇 프로라고 되어 있죠? 70%. 네, 그것만 봐두세요. 나머지는 시험에서 다행히도 저희 시험은 이거 계산하라고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일 때는 몇 프로요? 70%. 그것만 봐두셔도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일용근로자 보시면 진한 글씨로 일 얼마 공제해 준대요? 15만원. 그래서 요즘에는 하루 일당 받으시면은 15만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엔 10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도 오르고 어쨌든 최저임금도 올랐죠. 그래서 요즘에 저쪽 일용직 분들 중에 그 건설 일용직 있죠. 거기에서 한 13만원 정도 받는데요.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10만원으로 하면은 그분들도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15만원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대부분 아직은 보면 중소기업 같은데 이렇게 일당으로 가시는 거는 10만원 전후가 많고요. 이제 건설일용직 같은 경우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잠깐 볼게요. 336페이지. 그 336페이지 잠깐 보시면 상용 근로자랑 일용 근로자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상용 근로자는 원천 징수를 하는데 이 원천 징수를 예납적 원천 징수라 그래요. 그래서 예납이라고 해서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국세청에서 만들어 놓은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간이세액 조견표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얼마 정도 벌고 가족이 몇 명이면 이 정도 내면은 된다라고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간이세액이니까. 그래서 정확하지 않으니까 2월분 지급할 때 뭐를 해요? 연말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매달 세금을 내긴 내는데 이 금액이 부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2월달 경에 이제 2월달 경에 연말정산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뭐예요? 추가로 납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는. 그 다음에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완납적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완납이면은 뭐죠? 더 이상 낼 게 없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338페이지 보시면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인데요. 시험은 주로 연금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금소득은 말 그대로 연금의 뜻이 뭐죠? 한 번 주고 끝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그래서 요 연자가 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에 얼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1년에 얼마, 그래갖고 그걸 12로 나눠서 한 달에 얼마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준비 잘 하시라고 제가 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위에 보시면 공적연금 소득,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적 연금 소득. 그래서 공적연금 소득은 말 그대로 뭐예요? 국가가 강제로 들게 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요게 공적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립학교나 이런 데들이 이제 연금들 있죠. 공무원 연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공적연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이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보험회사나 은행에 드는 연금들 있죠. 그걸 무슨 연금이라 그래요? 사적 연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뭐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340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원천징수라고 있어요. 외우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만큼 띈다 정도만 봐두세요. 거기 340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있어요. 그래서 공적연금은 보시면 연말정산을 합니다. 무슨 정산 한다고요? 연말정산. 그래서 저기 뭐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해요. 연말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사적연금도 있죠. 사적연금은 거기 보시면 연금 수령일이 55세에서 70세. 몇 세에서 몇 세요? 55세에서 70세까지는 5%. 그 다음에 70세에서 80세까지는 4%. 그 다음에 80세 이상은 몇 프로요? 3%. 근데 이거는 뭐냐면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죽을 때까지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이렇게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밑에 거 보시면 종신형 연금이라고 있으시죠? 요게 가실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형 연금은 돌아가실 때까지 몇 프로 떼요? 4% 띱니다. 그리고 이 사적연금은 연말정산 안 해요. 거기에 있는 5%, 4%, 3%, 4% 떼고 나면은 그냥 끝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주는 곳에서 다 줘요? 세금 띄고 줘요? 세금 띄고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냥 넘기시면 되고. 342페이지 시험 문제는 기타소득 진짜 잘 내요. 근데 문제는 무려 몇 개 나온다고요? 이론에서 2개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문제 위주로 보는 수밖에. 어떤 분들 보면은 공부하시라 그러면은 내용 위주로 보시는데 내용 위주로 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나오는 개수는 또 아주 적은 편이니까. 그래서 기타 소득은 어저께 저희가 사업소득 봤었는데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에요. 근데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사업소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기타 소득은 뭐라고요? 일시적. 그래서 잠깐 받으면 끝. 그 다음에 기타소득 거기 보시면 기타소득은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타 등등 그러면 나머지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에도 안 들어가고 거기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아닌 거, 갈 곳 없는 분들을 모아놓은 게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소득. 그 다음에 거기 밑에 2번 보시면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라고 있으세요. 거기 보시면은요,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다음의 소득. 그래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저권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이게 뭐냐면 우리 대표적으로 그 가수분들 작사 작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분들 저작권 받아요. 그거는 원래 사업소득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자녀나 배우자한테 넘어가죠. 상속으로 해서. 그러면 그때는 기타 소득으로 바뀌어요. 왜냐면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때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고, 물려받았어. 그러면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한때 그 김광석 씨 한 3년인가 4년 전에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난리 났었던 게 돈이 늘어나서 난리 난 거예요. 원래는 1년에 1,000만 원도 안 됐었대요. 과거에는. 그랬다가 이제 김광석 씨 거리 생기고 김광석 씨 노래 가지고 뮤지컬 만들고 막 이래서 한때 난리 났었잖아요. 붐이 일어났었고 그때 억이 넘었대요. 저작권료로 들어오는 돈만. 그러면서 이제 뭐 네가 죽였네 내가 죽였네 그렇게 또 나온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돈 얘기가 껴있어야 뭔가 이슈화가 돼요. 예. 그래서 돈 안 껴있으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더라고요.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뭐 영화 필름 이런 거 나왔는데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3번에 보시면 광어권 어업권 있죠. 예. 그래서 무슨 권으로 끝나면 무슨 소득이라고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보실 게 거기 밑에 보시면 위약금 배상금. 우리 일반적으로 위약금이나 배상금이나 이런 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가요? 일시적인가요? 일시적이죠. 예. 위약금이나 배상금 이런 걸 계속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거기 밑에 3번 보시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는 거. 그래서 우리 뭐 연예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잘 나가시는 분들은 강연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대부분 소속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기타 소득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요즘 TV에서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개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는 거. 이런 거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미스트롯에서 거기 심사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원래 그분들이 심사위원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가수, 배우, 모델 따로 직업이 있죠. 예, 그런 경우엔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전문직이 아니니까 그쪽이. 그 다음에 요것도 잘 나와요. 343페이지 보시면 상금 또는 당첨금의 불로소득. 그래서 불로소득은 뭐가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노동력이 필요가 없는 거. 돈, 일명 불로소득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돈 넣고 돈 먹기. 그래서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그 다음에 복권이나 경품권. 우리 시험은 복권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복권 당첨금 나오면 무슨 소득이에요? 기타 소득.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그 다음에 경륜 경전법에 의한 승자투표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코로나 조용해지면은 여기는 한번 갈만 하더라고요. 네. 과천에 가면 경마장 있잖아요. 한번 가봤는데 재미는 있더라고요. 재미는 있는데 빠지지 마십시오.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못 따요. 절대로. 그래서 친구랑 10,000원씩 했는데 친구는 집에 갈 때 7,800원이 있었고 저는 6,300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추긴 맞추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진짜 1등 할 말은 1.2배예요. 그러면 10,000원 내면 12,000원 줘요. 그럼 2,000원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따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가서 구경할 만한 게 거기 꼭 뭐 경마장 안 들어가도 거기 주변에서 말도 얻어 탈 수 있고 뭐 공원은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빠져 계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저도 회기 때도 잠깐 이야기 했었을 건데 진짜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갔거든요. 와, 난 무슨 마라톤 선수들인 줄 알았어요. 문 열자마자 그냥 우르르르르 뛰어가는데 잘 뛰시더라고요, 아저씨들. 근데 재미있어요, 진짜. 한두 번 정도는 갈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슬롯머신. 슬롯머신은 저기 가시면 있죠, 정선 가시면. 그 다음에 6번 유실물의 습득. 요건 이제 뭐 지갑 같은 거 주웠을 때 그래서 주스면은 일정 부분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창작 소득. 이런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미술가예요, 화가예요. 그러면 화가가 미술품 그려서 파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가 이제 일시적인 뭐요? 문예창작 소득. 그 다음에 기타의 일시소득에서는 거기 6번이 제일 잘 나와요, 시험 문제. 6번에 보시면 뇌물, 알선수재 및 무슨 수재요? 배임수재. 알선수재, 배임수재도 결론은 다 뇌물이에요. 그래서 뇌물 받다가 걸리면은요, 그 뇌물에 대해서도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벌금 같은 것도 내긴 하지만 세금도 일정 부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뇌물을 계속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무슨 소득이 되는 거예요? 기타 소득. 그래서 배임수재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건설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누가 와갖고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뭘 물어보냐면 주변에 건설 잘하는 회사 있어? 나한테 소개 좀 해줘. 그러면 소개해주면은 그 회사에서 돈 같은 거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의 직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뇌물 받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알선 수재, 배임 수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시면 이제 종교인 분들도 세금 내죠. 근데 이분들은 기타 소득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로소득으로는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기타 소득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필요경비라고 있어요. 그 필요경비가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비용 처리를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게 있어야만 인정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기타 소득에서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받는 거다 보니까 내가 그거를 위해서 돈을 쓴 게 있을 건데 이거를 이제 맞추기가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거기 뭐 이 교재 만드신 분이 뭐 주공순, 회사의 광고일 통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냥 이렇게 외울 거예요. 경연소득은 80%. 우리 뭐 미스터 트롯이나 뭐 그런 프로들 있잖아요. 경연하는 대회 같은 거. 거기에서 1등 하면 상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상금 받으면 80% 빼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60%. 왜냐면 시험 문제는 요 두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80이냐 아니냐.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요즘 경연 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등 하면은 상금 같은 거 주잖아요. 그 상금을 받았을 경우에 거기에서 80%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가 1등 해갖고 이만큼 받았었죠. 1억 받았어요. 그래서 1억에서 80%니까 얼마를 빼요? 8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남죠. 기타 소득은 일반적으로 20%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20% 떼요, 실제. 그러면 얼마 되는 거죠? 400만 원 되는 거죠. 요게 소득세.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10%예요. 그래서 40만 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400만 원. 그 다음에 40만 원이 지방소득세. 그래서 1억 받아서 얼마 세금 낸 거예요? 440만 원. 그래서 그 임영웅 씨가 TV에 나와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냐면 상금 받아서 세금 띄고 받았잖아요. 그 세금은 자기가 채워서 1억을 부모님께 뭐 했다? 드렸다라고 인터뷰한 게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떼요. 맞죠? 그래서 440만 원 띱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로또 복권이 10억이 당첨됐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참고로 3억 원 넘어가면 30% 세금 내셔야 돼요. 3억 원까지는 20%예요. 이것도 나중에 외우긴 할 겁니다. 그래서 7억에 대해서는 30%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 2억 얼마요? 1,000만 원. 그 다음에 저기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몇 프로 낸다고요? 20%. 그럼 얼마 돼요? 6천만 원. 그래서 2억 7천만 원이 소득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는 뭐라고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2,7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그래서 합쳐서 2억 9,700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근데 어차피 은행에서 띄고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 30% 정도 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20억 되면은 한 6, 7억 사이 정도? 6억에서 7억 정도 세금 띱니다.
40% 뛰어도 괜찮으니까 1등 한번 됐으면 좋겠죠. 네. 근데 또 몰라요. 어떻게 될런지. 그래서 제가 맨날 일주일에 5,000원어치씩 사는 게 1등이 당첨되고 싶으면 일단 사야 되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1등 당첨될 거야. 안 사. 그럼 죽어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도 운 좋으신 분은 몇 장만 사도 돼요. 1,000원어치만 사도 1등 된 사람 있었잖아요. 실제. 네. 전생의 나라를 예? 아, 당첨되면요? 그거 갖고 이제 뭐 일은 하면서 예, 일 양을 줄이고 이제 애기랑 놀아야죠. 일 그만둔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갖고 일 그만 못 돼요. 예, 일 그만 못 두고 일은 하되 이제 일을 양을 줄이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일을 안 해도 됐었어요. 왜냐면 진짜 많이 될 때에는 과거에 막 40억, 50억, 100억 막 이렇게 됐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진짜 운 좋은 케이스 아니면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0억이 큰 돈입니다. 어마무시한 돈인데 실제 집 사고 나면 남는 것도 그렇게 많이 없어요. 10억 들고 광남 가면 집도 못 사요. 작은 평수 아니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논다라는 건 좀 힘들고. 네. 그래서 전 계획은 있긴 있어요. 네. 일단 내 부채 갚고 부모님 부채 갚아드리고 양쪽 집에 있는 부채 다 갚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로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몰라요. 이제 나머지는 나 혼자 쓸 거니까 거기까지만 가족들한테 쓰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알아서.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복권 당첨되면은 불행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일확천금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주변에서 이상한 놈들이 붙어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막 잘 나가는 야구 선수들 보면 그 뭐냐 계약금 받잖아요. 계약금 막 몇십억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드는 사람이 커피숍 영업하는 사람이래요. 그래갖고 커피숍 영업하는 사람이 붙어갖고 커피숍 좋은 매장 있으니까 하나 차리시라고. 언제까지 야구 선수 하실 거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은근 야구 선수들 중에 뭐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가게 한두 개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근 많대요. 네.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뭐 야구를 20년 30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그래서 그때 벌었을 때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죠. 그랬다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항상 보면 망하시는 분들은 욕심부려서 그래요. 자기 그릇은 요건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큰 걸 바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아요. 100원 벌면 얼마 벌고 싶어요? 200원. 200원 벌면 300원. 그래도 저도 어렸을 때는 한참 그렇게 살았었죠. 돈만 보고. 근데 그것도 한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지쳐요. 왜냐면 내가 갈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한두씩 붙어요. 그거를 내가 잘 넘기면 그 돈이라도 갖고 있는 거고, 그걸 잘 못 넘기면은 TV에 나오는 것처럼 쫄딱 망하는 거고. 딱 그렇더라고요. 솔직히 셋 중에 하나죠. 뭐 잘 되든가 안 되든가 평범하든가. 그래서 그거 좀 봐두세요. 80%하고 60%. 그 다음에 345페이지 보시면 원천징수 있어요. 뭐 있어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보시면 기타 소득은 거기 20%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소득은 20%라고 되어 있는데 3억 원 초과는 몇 프로라고요? 30%.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봉사료라고 있어요. 봉사료는 5%예요. 거기 밑에 있죠? 345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위에 보시면 300만원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346페이지 보시면은 300만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기준금액이에요. 300보다 크면은 종합과세 하는 거고 300보다 작으면은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고 얘 또 왜 이래. 오늘 불안불안하구나 또. 혹시 학교 개학했나요? 아직 다음 주 다음 주죠? 다음 주 닫아. 다음 주에는 더 난리 날 건데 아마. 왜냐면 학교에서도 줌 쓰잖아요. 네. 그럼 인터넷도 불안한 데다가 줌 사용량도 많아서 계속 좀 수업한다고. 줌 수업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든 뭐든 이런 거 완치할 수 있는 약 만드는 놈이 이제 떼돈 버는 거죠 뭐.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완치까지는 힘든 거니까 그냥 예방 접종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겨낼 수 있는 약을 만들었어. 그러면 대박 나는 거죠. 얼마 전에 저기 뭐냐 인터넷 뉴스 하나 잠깐 보는데 코로나 관련된 거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 썼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회사가 약을 만들긴 만들었대요. 근데 중요한 게 아직 검증된 약은 아닌 거죠. 예. 그랬더니 밑에 댓글에 이렇게 딱 달리더라고요. 이런 주식쟁이. 예. 그걸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왜냐면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이제 약을 만들고 있다. 코로나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을. 근데 만약에 그거 성공하면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소득의 기준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이자는 2천만 원이에요. 이자는 얼마라고요? 이자하고 배당은 2천만 원이에요. 요거 따로 외울 겁니다. 내일 쪽지 시험 볼 때 요 파트 있어요. 참고. 뭐가 3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 소득금액? 소득 금액. 그래서 기타 소득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이 얼마라고요? 300. 그래서 300보다 크면은 종합해서 내는 거예요. 합산해서. 그 다음에 이자도 똑같아요. 2천만 원보다 크면은 뭐해서 내는 거예요? 합쳐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 금액 좀 일단 봐주세요. 그 다음에 346페이지 밑에 보시면 과세최저안이라고 있어요. 무슨 최저안이요? 과세최저안. 과세최저안이 뭐냐면 이 금액보다 작으면 세금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만 알고 계세요. 거기에 한 세 가지 되어 있는데 5만 원. 저희 시험에 설마 뭐 승마가 나오겠어요? 슬롯머신이 나오겠어요? 이런 거 시험 문제 못 내요. 왜냐면 승마나 슬롯머신이 사행성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 안 내고 그 위에 있는 일반적인 것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얼마라고요? 5만 원. 그래서 로또 복권 4등이 5만 원이에요. 예전엔 5만 원 아니었어요. 로또 복권 4등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4등 당첨됐는데 만약에 6만 3천 원이 당첨됐어. 그러면 은행에 무조건 가야 돼요. 왜냐면 로또 복권 당첨금 거기에서는 그 로또 복권 파는 데에서는 세금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했죠. 왜냐면 4등 당첨됐는데 금액도 뭐 몇백만 원도 아니잖아요. 대부분 몇만 원이었지. 그래서 이거 때문에 은행 시간 맞춰서 가서 하는 게 좀 불편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4등이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마트나 이런 거에서 막 행사할 때 있잖아요. 경품 행사 같은 거 할 때 그때도 보면은 5만 원보다 작은 거는 바로바로 줘요. 그 자리에서. 근데 1, 2, 3등이나 이런 좀 고가의 물건들은 뭐라 그래요? 당첨되신 분은 사무실 왔다 가시라고. 뭐 내야 되니까요? 세금 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준 금액이 5만 원이에요. 과세 최저안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기 348페이지 밑에 볼게요.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의 공제도 별표 3개. 요 파트도 그나마 좀 잘 나오는 파트기는 해요. 결손금이 뭐죠? 결손금. 결손금이 뭐냐면 결과적으로 뭐 보는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결손금. 그 다음에 2월 결손금은 올해 손해 본 거예요? 예전에 손해 본 거예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옛날 거를 넘겨주는 걸 2월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월 결손금 그러면 현재 게 아니고 과거의 결손금이다. 그래서 손해 본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되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가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라 그랬죠. 종합소득. 요거는 꼭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종합소득은.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거 왜 순서대로 외워야 되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2월 결손금 관련돼서 요거 순서대로 빼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일단 2월 결손금은 거기 349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15년이라고 있을 거예요. 몇 년이요? 15년. 그래서 15년 전 거까지 빼줍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2009년에서 2019년은 10년이고 2008년 이전은 5년이고 2020년부터는 몇 년도로 바뀐 거예요? 15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2월 결손금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부동산 임대소득의 2월 결손금 요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타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자도 있고 배당도 있고 사업도 있고 근로도 있고 연금도 있고 기타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업소득 했다가 손해본 게 있으면 내가 만약에 연금도 받아 그러면 여기에서도 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자도 받아 그러면 뭐에서도 뺄 수 있어요? 이자에서도. 왜냐면 다른 소득에서 뭐 할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근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 관련돼서는 얘에서만 뺄 수 있어요. 어디에서만요? 부동산 임대 쪽에서만. 다른 쪽에는 못 빼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 관련돼서 좋게 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다 똑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타소득에서 공제 있죠. 요거 순서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사업 다음 뭐죠? 근로. 근로 다음 뭐예요? 연금. 연금 다음에 기타. 기타 다음에 이자. 이자 다음에 배당. 이라고 34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있어요. 맞죠?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그래서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사업 다음 뭐예요?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요 순서대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다 불안해요. 저희도 튕겨요. 하면서. 일단 그러면 잠깐 쉴게요. 예. 잠깐만 쉬었다가 지금 테스트 중이라 10시 25분에 시작할게요. 여기까지만 보시고.